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이경철 조종관 연결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경철 조종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스튜디오에 안 나오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종관님 네. 119 신고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올 상반기에 전국에 있는 119 구급차가 출동한 출동 건수는 145만여 건으로 하루 평균 7,800여 건의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119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실험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린이가 쓰러져 있다는 상황을 연출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살펴봤는데 네. 10명 중 10명이 모두 119를 눌러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가장 익숙하게 이웃처럼 다가와 있는 전화번호가 119인데요. 예. 오늘은 위급한 상황을 당했거나 목격을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119에 신고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었죠. 어린 형제가 음식물 조리하다가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 휴대전화 GPS가 꺼져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인천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지난 9월 14일 오전 11시 16분경에 119로 앳된 소년 목소리의 화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신고 내용은 불이요 살려주세요. 여기 A빌라 빨리요 빨리. 이러한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가 들어왔지만 정작 중요한 주소나 불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화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화재 신고를 받고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신고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스템으로 신고자 위치를 조회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에는 GPS와 와이파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신고자 위치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사용자가 기능 설정에서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소방 위치정보 시스템은 정확한 스마트폰 소지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신고자인 동생이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에는 위치정보 동의가 없다 보니까는 신고자의 위치가 인근의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으로만 잡힌 것입니다. 이 이동통신 기지국은 GPS로 조회하는 것보다 반경이 넓어서 작게는 500m에서 많게는 5km 이내에 전파를 잡는데 신고자 근처에 있는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5km를 좁혀서 신고자가 있던 빌라를 찾았습니다. 문제는 같은 명칭의 주택에 4개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 주택 4개의 주소지를 놓고 신고자의 위치를 찾는데 1, 2분이 더 소요가 됐고 현재 최초 신고가 있은 지 2분쯤 뒤에 화재를 목격했다는 주민신고가 추가로 들어와 정확한 위치를 찾았는데요. 이 신고자인 초등학생 휴대전화에 GPS나 와이파이가 활성화만 되어 있었다라면 더 빨리 구조대원들이 도착을 해서 구조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사고였습니다. 이 119의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조종관님? 네. 앞서 빌라 화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위급한 순간에 정확한 위치를 알리지 못하면 순식간에 20에서 30초가 쉽게 지나가 버리는데요. 119에 신고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와 불이 어디서 어느 정도 났는지 간략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신주소인 도로명 주소와 구주소를 반드시 구분해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장 애를 먹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게 하는 것이 신주소와 구주소를 혼용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종관님. 이거 좀 하나로 이거 신주소가 됐던 구주소가 됐던 하나 이제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신주소와 구주소를 혼용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다시 주소를 직원들이 조회를 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출동 시간이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주소와 구주소 구분해 주시고요. 혹시나 야외와 같은 곳에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의 건물의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활용하면 훨씬 더 유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철 조종관님.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이라는 것을 좀 소개해 주신다고요? 이게 뭡니까?
통상적으로 119 신고 전화는 약 90%가 휴대전화 신고이고 나머지 약 10%가 일반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와 일반 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서에서는 119 다매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장애인과 노약자 그리고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음성 신고가 불가한 상황에 놓인 누구라도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그러면은 119 다매체 신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119 다매체 신고 방법은 영상 통화와 문자 신고 그리고 모바일 앱 신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 등이 있는데요. 실제로 인천에서 다매체 이용 119 신고 전화 건수가 2005년에는 9,300여 건에서 작년 그러니까 2019년에는 32,000여 건으로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접수된 다매체 신고 중에서는 영상통화 신고가 11,300여 건, 문자 신고는 26,600여 건, 모바일 앱 신고와 홈페이지 신고가 뒤를 잇고 있는데요. 우선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고 119 종합상황실로 연결이 되면은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시는 영상통화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이거나 음성통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수화 또는 글씨를 적어서 화면에 비추면 신고를 하면 되겠고요. 이 영상통화는 응급처치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구급차 출동과 동시에 상황실에 있는 구급 상황관리사가 영상통화를 통해 목격자와 주변인에게 응급처치를 지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 중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이경철 조정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날씨 알아보고 오죠. 최다빈 캐스터. 네, 먼저 TVN 긴급정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주 방향으로